무료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단순하게 산다는 척정선 언저리에서 하루하루 생활 중인 크리스. 살아오며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본 적이 과연 있었던가? 태국 이주를 결정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약간의 걱정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크리스는 생각한다. 이런 생활을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 평생이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다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 몰라. 지금은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아니야. 이곳에 살면서 이곳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담고 살아야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콘도의 객관적인 수준은? 그리고 이 월세가 비싼 건지 싼 건지, 내년에도 이 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폭등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을지, 전혀 그럴 일이 없을지. 그날 아침에도 이렇게 구름 잡는 시계 생각 남발로 머리가 횡설수설인 그때 토리의 모닝 배변이 시작되었다. 아, 하필이면 남의 영업장 앞에서 자세를 잡다니. 그래서 보란듯이 헐리우드 액션급으로 황급히 똥봉지를 꺼내드는 순간 영업장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자동방으로 소리 라고 일단 내뱉은 크리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영업장이 부동산임을 간파한 크리스는 다시 한번 애드립성 멘트를 날린다. I'm interested in this condo. 크리스의 그 말에 환하게 웃어주는 그분. 오릴리? Come in please. 그리고 똥봉지를 든 크리스의 모습에 그 분도 역시 애드립성 멘트가 아니었을까? 됐지, 오케이. Come in. I'll do it. 이렇게 아침 산책 중 토리의 모닝똥으로 인해 크리스는 뜻밖의 부동산 고객이 되어 버렸다. 오늘은 파타야에서 외국인들의 장기 거주지로 각광받는 좀티엔의 전반에 관해, 특히 주거 공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해보려 한다. 4년이 아닌 달랑 4개월째 거주 중인 크리스이기에 그는 이 바닥의 전문가가 내뱉는 말들을 주워 영상에 담으면서 정보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였음을 먼저 밝힌다. 이 바닥의 전문가라 지칭당한 그분은 약 30년의 경력, 그리고 코비드 시기에도 망하지 않고 뻗땡긴 산전수전을 이겨냈다는 이유로 일단 크리스가 신뢰하고 있다. 어이쿠, 이런. 큰일 났다. 크리스는 별 생각 없이 현재 거주 중인 이 콘도의 렌트비를 그분께 물어보았는데 1년 기준으로 2만 바트에서 2만 5천 바트 정도로 렌트비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한다. 불과 4개월 전 크리스는 1만 6천 바트로 계약을 했는데 내년엔 어림도 없는 금액일 것이라고 한다. 어떡하지? 부동산 그분의 말을 요약하자면 대충 이러하다. 코비드 기간 동안 모든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향 조정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외국인 유입 속도가 빨라지는 중임을 덧붙였다.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당분간 빨라질 것 같다는 예측도 함께 내놓았다. 큰일이다. 벤장. 현재 크리스가 거주 중인 이 콘도의 원룸은 35스퀘어미터로 약 10.5평 정도인데 현재 가격이 510만 바트와 580만 바트로 나온 매물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외국인으로서 태국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외국인은 땅과 집은 구매가 불가하다. 외국인은 콘도만 구매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콘도 전체 세대수의 51%는 타이쿼터로 자국인을 대상으로 한 물건들이고 나머지 49%가 폴리너 쿼터로 외국인 구입이 허락된다. 이런 환경에서 가령 1000세대의 콘도를 분양한다 치면 타이쿼터인 510세대는 완공 시에도 미분양으로 많이 남아있고 외국인 쿼터인 490세대는 완공 시쯤에 분양이 완료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유닛이라 해도 타이쿼터와 폴리너 쿼터는 가격 갭이 어느 정도 있는 이유라고 하고, 하지만 비싼 가격의 폴리너 쿼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구매자가 많기 때문에 리세일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한다.
편법으로 외국인이 가격이 싼 타이쿼터의 유닛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체를 설립하고 회사명으로 구입하는 방법이라 한다. 하지만 법인체 설립 시 내는 세금과 매년 약 4~50만원 정도의 회사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편한 점과 타이 구매자와 법인체 이름으로만 팔 수 있어 상대적으로 리세일이 어렵다고 한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이곳 콘도의 원룸을 살펴보자. 먼저 파타야는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해변 도시로 원래는 별 볼일 없는 어촌이었는데 과거 월남전으로 인해 미군들의 휴가 장소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발전해온 휴양 도시라고 한다. 현재 인구는 약 32만 명이지만 2023년 파타야에 유입된 관광객은 총 2,300만 명, 올해 목표는 2,700만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2024년 관광객 유치 목표가 2,000만이라고 하니까 파타야는 가히 세계적 관광도시가 맞긴 한 것 같다. 태국 제1의 도시 방콕은 서울 못지않게 큰 도시가 확실하고 태국의 제2의 도시는 치앙마이라고 하는데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해본 크리스는 오히려 파타야가 더 진보된 도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치앙마이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인마네민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가 마야몰인데 그 규모를 여기 파타야에서 비교하자면 동네 쇼핑몰 수준 정도랄까?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 파타야를 정책적으로 최적화된 외국인 주거도시로 발전시키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도시가 상당히 화려하고 1년 내내 이벤트가 지속되는 결코 심심할 겨를이 없는 도시라고 느껴진다. 파타야는 수키로에 달하는 파타야 비치를 따라 발전된 구역으로 호텔, 쇼핑센터, 바, 마켓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리스의 개인적 견해로는 단기간 여행을 위한 거주에 적합하다고 한다. 호텔과 쇼핑센터가 많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밤에는 파타야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도시 전체가 유흥가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쪽으로 펼쳐진 이곳이 바로 좀티엔 비치이다. 파타야는 관광객을 위한 도시라 치면 좀티엔은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구역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호텔보다는 콘도가 많고 파타야에 비해 많이 조용한 곳이다. 하지만 저녁에는 나이트 마켓 오픈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파타야의 유흥가는 다른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현재 크리스는 이곳 좀티엔에 거주 중이며 그가 사는 곳은 리베라 콘도로 브랜드 가치가 꽤 좋은 편이다. 현재 나온 매물은 35스퀘어미터 약 10.5평의 원룸인데 24층으로 가격은 510만 바트, 하나로 약 1억 9천만 원이다. 먼저 부대 시설을 살펴보면 1층에는 야외 풀장이 있다. 휴식과 업무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으로 태국의 낮은 인건비로 인해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입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곳은 1층 로비인데 시각적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참고로 크리스는 이곳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7층에 위치한 짐인데 나름 시설물들이 알차게 꾸며져 있어 운동에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38층 옥상에 위치한 인피니티 풀. 보는 바와 같이 좀티앤 피치 전체는 물론 멀리 파타야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이곳은 24층에 위치한 원룸으로 35스퀘어미터, 약 10.5평이다. 침대, 식탁, 소파,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TV로 구성된 풀퍼니처드 원룸으로 언제든 에어비앤비와 장기 및 단기 렌트가 가능하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1년 기준 월세가 오션뷰는 월 25,000바트 하나로 약 95만원, 시티뷰는 약 75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나와있는 매매가는 510만바트 하나로 약 1억 9천만원이라고 한다. 참고로 리베라 콘도는 2018년 말에 완공되었고 완공 시기 전후 분양가가 약 300만바트 약 1억 1천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작년부터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며 현재 가격은 거의 최고치일 거라는 것이 부동산 그 분의 예측이다. 이 부분은 한국과의 또 다른 차이점인데 한국에선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한계가 없는 반면 태국은 새 집, 새 콘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완공 후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동반되지만 수년 후부터는 노후화라는 이유로 더 이상 가격 상승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32층 같은 크기의 원룸이다. 고층 콘도인 경우 층수가 높을수록 가격은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완공 후 지금까지 아무도 살지 않아 새 것으로 분류되고 있고 32층인 이유로 가격은 580만 바트, 하나로 약 2억 1,500만원 정도이다. 회사 소유로 가구가 없는 빈깡통. 다른 콘도를 하나 더 보기로 한다. 리베라 콘도에서 파타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조금 더 벗어난 지역이지만 좀티앤 피치로드, 즉 해변가에 위치한 에라스라는 콘도이다. 도로 상황은 한가하지만 도로폭은 아주 좁은 편이다. 좌측 대각선에 보이는 짙은색 건물이 에라스 콘도이다. 입구가 좁게 느껴지는 단점이 보이는데 맞은편 해변가는 상당히 넓어 보인다. 좀티앤 해변의 물은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아서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타야 항구에서 배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코란이란 섬에서 수영하길 선호한다. 크리스는 좀티앤 해변에서 나름 깨끗한 지역을 찾아가 수영하며 똥탕 튀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에라스 콘도의 입구와 로비는 솔직히 별 볼 일이 없어 영상을 생략하고 5층에 위치한 수영장을 보기로 하자. 나쁘진 않지만 리베라에 비하면 뭐 그닥 좋지 않다고 크리스는 생각한다.
여기는 집인데 운동기구가 좀 빈약한 편인 것 같다. 그리고 반대편은 미팅룸과 레크레이션 공간. 미안한데 뭔가 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 자, 그러면 35층에 위치한 원룸 48스퀘어미터 약 14.5평 크기의 유닛을 보기로 하자. 가운데 벽을 허물고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다고 하는데 크리스는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다. 넓은 평수는 청소하기 귀찮아 싫다고 하더니만, 아, 적당히 넓은 것은 오히려 좋다고? 뷰 하나만큼은 진정 압권이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트 뷰. 시티와 오션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뷰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좋은데, 오션만 있는 뷰는 낮엔 참 좋긴 하나 밤에는 먹통이 된다. 그래서 크리스는 오션과 시티가 혼합된 뷰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 다른 유닛은 35스퀘어미터 약 10.5평 크기의 원룸이다. 아마도 원룸은 대부분 유사한 타입인 듯하다. 프리세일 가격은 300만 바트였다고 하는데 현재가는 그 분이 잘 모른다고. 나와있는 매물이 없어서. 이제 다음 콘도로 이동하기로 한다. 현재 좀TN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곳, 바로 코파카바나 콘도인데 좀 쉬었다 편집하는 걸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시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